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 168편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나는 솔로 10기 돌싱 특집에 출연하신 영식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어제죠. 10월 12일 날 방영됐던 나는 솔로 10기에서 영식이가 그 영숙과 수포 데이트권으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영식이가 눈물을 흘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눈물조차도 어 가짜다, 진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식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사시나요? 어, 아마 영식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거의 다 한 번은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하신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혼을 하신 분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분노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죄책감, 뭐 자녀들을 두고 왔을 때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어떤 우울감, 그리고 열등감, 수치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겠죠. 혼자 살아야 되는 뭐 그런 그다음에 이제 막막하겠죠. 앞으로 삶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그 보르드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핵심을 그날 10월 12일 날 방영된 7화죠. 어 나는 솔로 10기. 그래서 영식이와 영숙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포커싱 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우리 내면 깊이 남아 있는 아픔의 감정.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또 환희의 감정.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설레고 심쿵하고 이런 감정들, 또 사랑하는 감정,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영식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떤 분은 그것조차도 영숙 앞에서 그 진정성 없는 눈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영식의 눈물은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자신이 해결되지 못한 아직 치유받지 못한 그런 어떤 아픔을 그 영숙과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아픔을 직면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자기의 아픈 그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영숙이와 데이트를 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 한번 영숙과 대화를 할 때 그 영식과 영숙이가 이렇게 눈이 벌개지면서 그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어요. 6화에서. 어제 12일 날 방영된 건 7화죠. 근데 그 장면에서 영식이가 한 말에 그 공통된 그 단어가 뭐였냐면 어머니 부분이었어요. 어머니 부분. 못난 자식이지만 어 "엄마 나 좀 안아도." 부산말로. 부산인가요? 대구인가요? "나 좀 안아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영숙이가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 아픈 치유되지 못한 미해결된 그 감정, 그 상처받은 감정을 서로가 이렇게 살짝 직면하는 장면이죠, 공감하면서. 근데 7 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제가 그걸 조금 메모를 했는데요. 영식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영숙을 향한 눈물이었을까요? 어 아니죠. 영숙을 향한 눈물이 아니고 어 영숙과 영식이 그 예기치 않게 속 이야기를 하던 그런 과정에서
영식이가 울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대화에 제가 이제 그 대화하는 걸 다 적을 수는 없고 포인트만 좀 메모를 했는데요. 영식이가 영숙한테 대화의 결이 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싸워도 각방 쓰는 거는 절대 안 돼. 영숙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과 지지고 볶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갈 거야. 그 사람과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프로에 나온 거야. 라고 영숙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식이가 제가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식이가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드러내면서 그 영숙과 영식이 이제 소통이 통한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공감을 하면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 그런 어떤 대화의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었죠. 그러면서 영식이가 영숙한테 멋진 분을 만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그러니까 대구 말인가요? 그냥 경상도 말인가요? 멋진 분을 만나서 너무 좋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영숙이, 나는 지지고 볶고 정말 끝까지 함께, 싸워도 각방 쓰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지지고 볶으면서 끝까지 그 사람과 갈 거다는 그런 말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식이가 눈물을 흘리죠. 근데 이 눈물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온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직면하는 거죠. 대화를 하다 우연치 않게, 기대치 않게 영숙이가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아픔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쩌면 제가 167편과 166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A, B로 해서 나눠서 올려드렸는데 B는 보시고 A를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A를 먼저 보시고 B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길더라도. 그래서 영식이가 내가 지금 울컥한 이유는 하고 또 그 이유를 얘기하죠. 내가 좀 제가 메모를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죽을 각오로 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혼한 것을 상당히 후회하는 그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죠. 두 사람 다 나는 이혼한 것을 후회해 이런 대화는 없었지만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끝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엔 끝까지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어쩌면은 좀 후회스러운 그런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왜 이런 생각, 자기나 그 영숙이가 이제 그 소통이 통했잖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 영숙이처럼 말하고 또 자기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죽을 각오로 잘하고 싶다. 아마 이때 영숙은 우리 영식이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식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대화의 상대로서 그 영숙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연 거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마음을 오픈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영숙의 말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네 내면에 있는 그 상한 감정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6회와 7화에서 영숙과 대화해서 자기는 영식은 그런 말을 해요. 영숙으로부터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공감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 만나서 영광입니다. 6화에서도 그랬어요. 누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근데 7화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트에서 끝나고 다녀가서 바로 옥순 옆에 앉아서 옥순과 대화를 할 때 영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영숙은 어쩌면 영식이가 음 나를 다시 좀 재조명해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진작 못 만났을까.' 했으니까 어쩌면은 이러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 돌아가자마자 옥순 곁에 앉죠. 그리고 인제 그 데이트를 그 갔다 와서 인터뷰를 한 건지 가기 전에 한 건지 그 제가 쪼끔 잘 모르겠는데 그 인터뷰에서 어 옥순을 말을 하면서 어 변함이 없다고 그러죠. 옥순을 택하겠다는 얘기를. 갔다 와서 했군요. 그 영숙과 데이트를 다녀와서 인터뷰 때 최종 그 선택까지 그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옥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쪼끔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영숙과 데이트할 때는 '왜 진작 영숙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었다는 건 뭐냐면 어떤 말에서 위로를 받았냐면 그 이제는 아 지지고 볶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심지어는 그 뭐라 그러죠? 지방에서 이렇게 주말 부부도 안 되고 그리고 싸워도 절대로 각방 쓰는 일 없이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렇게 부비면서 지지고 볶고 끝까지 열심히 살겠노라는 그 말의 그 깊이를 보면은 두 사람이 그 말에서 똑같은 공감을 하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혼한 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영숙은 정말 안타깝게도 두 번의 이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여기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였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 그 상처받은 감정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감정. 그것이 서로가 인제 직면이 된 거죠, 대화하다가. 그리고 영식의 내적 감정의 상처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영식을 만나서 면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7 화에서 비추어지고 1 화에서부터 쭉 이렇게 7 화까지 오면서 그 영식의 그 처음에는 좀 '쪼끔 문제가 심각하네.' 인제 이렇게 보다가 점점 영식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상담자로서 그 영식의 내면에는 그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된 그 상한 감정의 상처가 있구나. 말은 저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여성들한테 이렇게 정말 재밌는 멘트를 날리고 진정성 없는 사람 그리고 약간의 바람둥이 같은 인상을 주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사기꾼이야."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한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상한 감정에 치유받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라고는 저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66 편, 167 편에서 "영식은 관계 중독인가?" 뭐 이런 주제를 달아서 제가 올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그걸 좀 보시고 앞으로 168 편을 보시면 더 영식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한 감정들은 어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꼭꼭 숨어 있죠. 그거를 숨어 있으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내 생애 전 생애를 걸쳐서 이 상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한 감정들, 여러분들 상한 감정들 없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감정이죠. 상처받은 감정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분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들 속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 안 하고 절대로 표현 안 하고 영식이가 울면서 이제 영숙이가 그 달래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니야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절대로 나는 나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우는 모습이 이게 진심인데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눈물마저도 진심으로 안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심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상한 감정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영숙과 대화를 하면서 그게 건드려진 거죠. 그래서 영숙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두 분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제 눈물이 이제 흐르는데 사실은 그 상처의 치유는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직면하는 데서부터 이제 상처의 치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상처에 대해서 그걸 덮는 것은 치유가 안 돼요. 그거를 직면하고 정말 그 아픔에 대해서 정말 그 애도하고 난 참 너무 아프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나라도 울어야겠다. 펑펑 우는 것도 하나의 치료거든요. 그런데 영식이가 그게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된 거예요. 내면의 상처가 이렇게 아킬레스가 건드려지면서 그 대화를 서로 하면서 근데 서로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그런 상한 감정,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의 감정을 지금까지 억누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식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 이미지가 아니야.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식은 자기의 아픔을 내면에 꼭꼭 숨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페루전환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우아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영식이 말에 의하면 그리고 재밌고 쿨하고 모든 여성에게 인기 있고 거기서 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10기에 출연하신 여성분들 대부분이 다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숙에게 했나? 현숙에게 했나? 6화에서. 그런 것도 본인의 착각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 이미지화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진정한 영식의 진정한 모습은 그날 이렇게 건드려진 내면의 상한 감정, 상처.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정말 펑펑 울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다정하고 다독거리는 성격이 아닌데도 자기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미안하지만 날 한번 안아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영숙이한테 그 6화에서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은 남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아마도 이분들은 그 서로 선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영식이 성격으로 봐서 성향으로 봐서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서 밖에서도 가끔 만나실 것 같아요. 어떤 연인의 관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상처를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서로가 대화하면서 서로의 아픈 그 상처들을 서로에게 치유받는 어떤 그러한 대화를 계속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여성에게 인기 있는 남자 그리고 우아하게 사는 남자 그리고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그 취미가 뭐냐면 그랬잖아요. 맛집 다니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대화라는 거는 서로가 상호작용 그러니까 소통에 상호작용을 잘하는 뭐 그런 걸 취미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옥순이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영식을 떠나지 못한다는 그 인터뷰에서 왜 영식을 선택을 하느냐 했더니 대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그 이혼했던 그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식을 선택했다. 앞으로 어떻게 두 분이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잘 오래도록 갔으면 좋겠는데
영식이 성향으로 봐서 그게 오래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오면서 받는 이렇게 상한 감정의 상처들은 꼭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이것이 내면 깊이 남아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그 생활 그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또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또 가까운 사람에게 투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상처가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투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는 영식과 같은 그런 그 성향의 분들을 보면은 내면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표현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자기를 이미지를 자기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살다가 정말 엉엉 울고 싶은 날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진정한 삶이 아니고, 진정한 모습,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또 자기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 정신적인 어떤 병리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166편, 167편에서는 약간의 그 어떤 관계 중독, 영식이가 관계 중독이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관계 중독을 가진 사람들의 유형이 이러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행동이나 이상 심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매우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경험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이상화된 자기의 모습, 이미지화된 모습. 그러니까 그날 그러잖아. 나 이렇게 우는 모습 나가면 안 되니까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이미지는 이게 아닌데. 근데 그게 우는 모습, 그게 진정한. 그러니까 저는 그날 영식이가 우는 것은 그 내면에서 깊은 그 상처가 그 영숙이와 대화를 하면서 영숙이의 대화가 바로 자기의 모습이었고 또 영식이의 모습이 바로 영숙이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그 아픔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분, 이게 그 전에 이혼했던 아내로부터 받은 상한 감정의 상처인지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전에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영식이는 어머니 얘기를, 울 때는 꼭 어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어, 어. 어머니 보고 좀 안아달라.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일찍,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육자로부터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가장 아프고 제일 1순위의 그 상처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녀거든요. 부모로부터 첫 순위. 그러니까 첫 순위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가장 아픈 그 상처를 갖게 되는데 이게 버렸다는 거는 길에다 버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부하는 거죠. 이혼하면서 자녀를 띄워놓고 간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일찍 사별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바람이 나서 다른 살림을 차려가지고 자식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자로부터 거부당한 그런 어떤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그 성인이 됐을 때의 행동들이 그 애정 결핍에 의해서 여성 편력이 심해져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영식이가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직접 면대면으로 상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러한 그 어머니 말을 할 때 이렇게 울컥 눈물이 나고 또 영식이가 내가 엄마 미안하지만 내 부족한 자식이지만 나 한번 안아도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정말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부인과 이혼을 했고 또 딸을 7살 딸을 내가 혼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엄마, 내가 그래도 기대할 사람은 엄마인데 엄마 나 좀 한번 안아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불완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여성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어떤 그 상처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투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애정이 결핍되면 결혼하면 그 배우자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근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으니까 영식은 아마도 어머니에게서도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고 또 전 부인으로부터도 느낀 것 같고 전 부인이 자녀를 영식이한테 주고 본인은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첫 회기 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 부인이 자기를 나는 솔레 나가라고 해서 적극적인 지지 격려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는 건 같아요. 뭐 이렇게 서로들 만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일로 통해서 웬만하면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영숙이하고 한번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 영식이가 상당히 마음에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웃고 여성들하고 재밌게 대화를 잘하고는 있지만 그 대화를 하면서 어쩌면은 방황하는 거죠. 자기가 찾고 있는 여성, 그날 7화에서 말한 여성이 뭐였냐면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지고 볶고 끝까지 갈 사람. 영수가 그 말 하니까 거기에 100% 공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식도 그러한 여성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과연 옥순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회가 그러니까 이제 또 8화를 보면은 8회차를 보면 또 어느 정도 또 진전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끝에 최종 선택을 옥순과 영식은 서로 할 것 같아. 변함없이. 그래서 너무나 그 부분은 다행이었어요. 또 거기서 이렇게 또 딴 사람으로 스킵하면 어쩌나 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이가 어떻게 그렇게 그 영철 편을 제가 따로 또 기회가 되면 올리겠지만 이제 요 한마디만 하면 영철이가 그 영자에게 미장원을 가져와야지 자기가 사는 곳으로. 그리고 인터뷰할 때 제작진이 물었어요. 그럴 능력이 되느냐더니 내가 대출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뭐 받아서라도 그러면서 뭐 전입신고 얘기까지 하고 그러던 사람이 한 번의 데이트를 갔다 와서 그렇게 매몰차게 딱 한마디로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요? 하니까 응, 잘 갔다 왔어. 대화는 잘 됐어. 뭐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로 그럼 나는 영자가 그러죠.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참 현명한 질문이에요. 나는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행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니까 와,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영철이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현수가 착하다고.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영자한테 딱 첫 마디로 짧게 영호하고 잘해봐.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영철이가 정말 현숙이가 생각했던 그런 착한 남자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